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추석을 앞둔 시점인데 일단은 어제하고 오늘 꽤나 시장이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코스피는 아쉽게도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약간의 지수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소폭의 상승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좀 아쉬운 점이 장중한테는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장 막판에 조금씩 빠지면서 오늘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장중한테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상승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일 흐름이 정말 궁금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오랜만에 카카오뱅크가 강한 상승이 나왔죠.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주 쪽으로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늘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행주들 같이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확실히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3위 HAB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합 내지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도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첨보, 오늘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 종일 꾸준히 매수를 이어갔었는데 기관이 장 막판에 조금씩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고점 대비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닥도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반대로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확실히 지난달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이쪽 섹터는 그동안 낙폭이 강했던 만큼 충분히 저점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늘 카카오가 장중에 5%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었었는데 오후장이 될수록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한때는 빨간불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물론 종가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일단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의 매수폭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오늘 개인의 강한 순매수에 의해서 주가의 낙폭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개인들의 순매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어떤 특정 주체가 주도하는 모습이 나올 때 비로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반드시 지켜보면서 매매를 해보세요. 그리고 포스코, 최근에 포스코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2%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9월 들어서는 처음으로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카카오뱅크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카카오뱅크가 다시 상위 종목이 올라왔네요.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대한항공, SK하이닉스, 크래프톤,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이슈가 준비가 되었는데 먼저 새벽에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S&P 500은 0.2%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0.7%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21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대 지수를 살펴봤을 때도 어제하고 오늘 미국 시장과 달리 국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코스피는 0.9%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과 달리 국내 시장 흐름이 양호하고 또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국내 시장을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시장이 박스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업종들, 갈 수 있는 산업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못했던 이유, 바로 국내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부진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산업은 조정을 보일 수는 있어도 매년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전 세계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직전에 했던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면 그 전에 이 종목 어떤 재료를 내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정도 기간까지는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조금은 지수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매수하기 직전에 세웠던 계획들, 그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기간이 만약에 3개월이라면 그거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국내 시장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마냥 지수가 3000포인트 아래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국내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3개월 동안의 환율을 보시면 그래도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로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 환율도 상승하는 패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지난 8월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좋지 못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지수의 하락과 환율의 상승, 이렇게 순서를 정의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구간도 최근에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이슈가 번지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큰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환율의 상승을 불러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딱히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에는 조금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종목들처럼 대형주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는 추석 이후에도 그렇게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를 살펴봐도 먼저 3개월, 8월 말에 가파르게 하락했던 유가가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3년간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코로나 직전 가격대, 그때 위치와 굉장히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기 시그널을 읽을 수 있는 유가, 이 유가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 있죠. 이 부분도 조금은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3개월 동안 국내 시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부진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가장 강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의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데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9월 14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늘 화요일날 지난달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예상 수치는 5.3%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내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현지 시각으로 21일과 22일, 이때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2일과 23일, 이때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여기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어떤 방향성이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저도 예측하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미리 염두를 해두시고요. 한번 내일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오늘도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후장에 양봉으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금 규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가지 기사를 찾아봐도 증권사마다 의견이 조금씩 나뉘더라고요. 어디는 과매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어디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의견이 지금 규제 이슈 때문에 과매도가 나왔다, 이게 공통된 이슈거든요. 자, 그렇지만 저는 후자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의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과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 심리 위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가 있을 때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었지만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주가는 한 달 정도 약세 흐름과 함께 횡보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도 분명히 과매도된 것이 맞지만 계속해서 규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은 자회사인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규제 이슈 때문에 IPO를 연기했다. 이러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 위축은 꽤나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단지 과거에 비해서 너무 싸 보인다. 그런 생각으로 매수하는 것은 조금은 자제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바닥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 발목, 무릎, 하물며 허리 이쯤에서 충분히 매수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 생각으로 매수하게 된다면 잠깐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또 다시 급락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과거에 카카오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것이 외국인이었다면 이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주변의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은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는지 이런 재료적인 측면도 살펴보고 또 충분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신다면 제가 바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릎, 허리 이 라인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참 많이 힘들겠지만 신규 매수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내가 보유하고 있지만 매도할 시기를 놓쳤다. 그럴 경우라면 굳이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짓지 마시고요. 충분히 성장성 있는 기업이고 더 이상 부정적인 이슈는 소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두 가지 시점에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많이 상승해서 다양한 업종들의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하나 꼽아볼 수 있는 것이 여행주들. 오늘 여행주의 상승이 정말 돋보였는데 자,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투어에서 18개월 만에 전 직원이 출근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 때문에 여행주뿐만 아니라 항공주들 그리고 면세 업종들, 카지노까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행 시장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머지않아 여행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종은 솔직히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투어는 많은 상승이 또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여행주만 고집할 것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카지노도 있고 또 면세, 백화점, 의류, 음식료, 항공 관련된 다양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내년 초까지 조금은 중기적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담아야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조금 선방을 했는데 남은 3거래일도 상승으로 마감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